63세 공무원 퇴직 후 아내와 매일 싸웁니다. 은퇴는 꿈이었을 뿐입니다. 정년 퇴직하면 진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산책도 하고요. 근데 현실은요? 아침부터 눈 마주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 요즘 퇴직한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방의 순간으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좌절을 맛봅니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똑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부 갈등, 돈 문제, 일상 무기력함 등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많은 분들이 은퇴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평생 가족 위에 산 63세 공무원, 퇴직 후엔 외톨이? 김영호 씨 가명, 63세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는 날엔 축하 인사를 받고 부인도 이제 좀 쉬어요 라며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퇴직 후 김 씨는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집안을 서성였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잔소리를 늘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요?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결국 둘 사이엔 대화 대신 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실 김 씨는 돈 걱정은 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문제는 시간의 허전함, 정체성 상실, 그리고 아내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공직자라는 직함이 사라진 후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아내는 30년을 희생했는데 왜 이제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무기력하냐며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교훈: 은퇴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 재조정과 정체성 회복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례 2.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박정숙 씨 가명, 60세는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도 공무원 출신이라 둘 다 연금이 꽤 나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들이 보기엔 걱정 없는 노후였죠. 하지만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상하게도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고 병원비는 점점 늘고 여행은커녕 커피 마시는 것도 아깝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지출 관리 습관이 없었고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금이 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출 계획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만 30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예상 못한 지출이 늘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비, 부모 간병, 조카 결혼, 손주 돌봄 같은 변수는 계획 밖의 지출이죠. 교훈: 노후 자산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계획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결국 은퇴 후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매일 나가는 남편, 알고 보니 혼밥하며 시간 때우기. 윤성재 씨 가명, 62세는 퇴직 후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갔다 올게.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하지만 아내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죠. 언젠가 몰래 따라가 봤더니 남편은 혼자 분식집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혼자 카페, 공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은퇴 전에 회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렸던 그는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지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소속감과 활동성입니다. 교훈: 하루에 의미 있는 활동 하나가 있어야 노후가 삽니다. 봉사든 취미든 파트타임 일이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30년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지. 맞습니다. 쉬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계획한 쉼은 곧 불안이 되고 활동 없는 자유는 금방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 설계다. 하루에 루틴이 있어야 하고 부부가 각자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다시 맞춰야 한다. 부부는 퇴직 후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규칙, 새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연금, 퇴직금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감정 관리. 심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쉼표 뒤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는 지금의 당신 선택에 달렸습니다. 은퇴하면 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설계하는 삶이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계획 하나로 은퇴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이름표마저 벗겨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장인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 무기력, 관계 단절, 자존감 하락이라는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잡는 5가지 핵심 전략. 1. 루틴이 있는 하루 만들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인터넷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산책, 독서, 봉사, 운동, 간단한 부업 등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일정표가 없는 삶은 빈둥거림이 아니라 삶의 중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역할 재조정하기. 은퇴 전엔 각자의 생활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야 하죠.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말입니다. 집안일, 식사 준비, 장보기 등도 함께 나눠야 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부부가 팀이 되어야지 원망하는 상대가 되면 안 됩니다. 3. 경제적 루틴 점검.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불안은 생깁니다. 그 불안의 대부분은 몰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지출이 많은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부모 돌봄 비용 등을 체크해서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지출이 보이게 되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4.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자칫하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퇴직하면서 직장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기죠.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작은 모임,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은퇴자는 마음의 병이 빨리 찾아옵니다. 5. 마음 관리와 자존감 회복.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퇴직은 역할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도 좋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닌 다른 이름의 시작. 퇴직 후 매일 아내와 싸우는 남편 이야기, 연금은 있는데도 불안해서 불면에 시달리는 부부 이야기, 혼밥하며 외로움 속에 시간 때우는 퇴직자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퇴직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단지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나는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부부 사이의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은 어디에서 오며
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부터라도 답해 보세요. 그 답이 당신 은퇴 후 삶의 품격을 결정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겠다는 기대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세계 여행은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로망 중 하나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긴다니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예전엔 자상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고집만 세지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의 함정 3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남편, 가족을 잇다. 정우 씨 62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꿈꿨고 마침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길어지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정우 씨는 오히려 자신이 억눌려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는 가정에서 점점 소외된 채 자기 취미와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사례 2. 화려한 여행 후유증, 생활비의 압박.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부부, 영희 씨 59세와 남편은 여행에서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 남은 건 막대한 카드빚과 예금 잔고의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례 3. 서로 다른 기대감이 만든 갈등. 정민 씨 65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민 씨는 관광지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 곳에 머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여행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두 사람은 원만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준비 부족.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 체력 관리, 부부 간의 소통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행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1. 현실적인 기대 설정하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후 삶의 모든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여행 예산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허용 가능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는 생각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을 위한 준비가 먼저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여행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은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심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행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던 은퇴 후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 없이는 행복이 아닌 비극으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낭만적인 풍경,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끝없는 자유를 상상하며 우리는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세계 여행 준비가 없으면 왜 위험한가? 1. 경제적 부담. 여행 후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 세계 여행은 큰 비용을 수반합니다. 숙박비, 항공료, 음식, 교통비 등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 중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도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변화. 여행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은 일시적인 탈출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행 후에도 이전의 삶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 플랜을 미리 세우세요. 예를 들어 여행 중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거나 돌아온 후 정기적으로 함께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과 건강 문제. 준비 없는 여행의 부작용. 은퇴 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음식, 시차 적응 등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났다가 병원비와 체력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현지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무리한 여행 일정이 부른 건강 문제. 김성호 씨 67세는 은퇴 후 유럽 15개국을 20일 만에 여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 심각한 피로와 소화 불량을 겪었고 여행 중반에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행 후유증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사례 2. 여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박지연 씨 62세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여행 중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례 3. 여행 후의 공허함과 부부 갈등. 이정민 씨 64세는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행 전보다 더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내에게만 의지하다가 서로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1. 여행 예산 철저히 세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의 첫걸음은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월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20%의 여유 자금을 포함하세요. 2. 여행 전 건강 점검 필수. 여행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체력에 맞는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세계 여행은 부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4. 복귀 후의 삶까지 계획하기. 여행이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삶에 활력을 주는 목표가 있어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가 행복의 열쇠.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난다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나눈 조언들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넘어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와 여행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 S&P 500 ETF에 은퇴 자산을 올인해도 괜찮을까? 은퇴 후 파산을 피하는 유일한 투자법? S&P 500 ETF로 인생 역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내 자산을 관리할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헷갈리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국 S&P 500 ETF 같은 인덱스 펀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S&P 500은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지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ETF에 올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S&P 500 ETF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투자 방법이 은퇴 자산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S&P 500 ETF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 S&P 500 ETF는 미국 상위 500개 대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해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이 ETF도 덩달아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은 평균적으로 연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어요. 물론 경제 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회복하고 성장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믿을만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씨는 50대 중반에 은퇴 자금을 S&P 500 ETF에 투자했어요. 그는 매년 710%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20년을 바라보고 있죠. 처음 5년 동안은 수익률이 들쭉날쭉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한 성장을 경험했어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S&P 500 ETF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 단일 투자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나? 그렇다면 모든 은퇴 자산을 S&P 500 ETF에 몰아넣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문제는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세계의 금원입니다. S&P 500 ETF는 미국 경제에 집중된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내 자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50% 넘게 하락했죠. 만약 그 시기에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B씨는 2007년에 은퇴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넣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의 자산은 절반으로 줄었고 은퇴 생활이 위기에 처했어요. 다행히 그는 수익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단일 자산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3.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하기. C씨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는 S&P 500 ETF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했지만 일부는 채권이나 부동산 리츠 REITs 같은 안전자산에도 분산 투자했어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주었고 부동산 리츠는 배당 수익을 꾸준히 지급했죠.
이 덕분에 그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S&P 500 ETF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안전 자산에 나누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라. 결론적으로 S&P 500 ETF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왔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나 다른 자산들과 함께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BC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CC처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S&P 500 ETF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워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 500 ETF에 은퇴 자산을 올인해도 괜찮을까?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장기 투자 전략.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퇴 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인 S&P 500 ETF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S&P 500 ETF에 대한 장단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S&P 500 ETF의 매력과 장기 투자 전략. 먼저 S&P 500 ETF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알아볼까요? S&P 500 ETF는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미국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그 성과가 S&P 500에도 반영됩니다. 역사적으로도 S&P 500은 평균적으로 연 7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죠. 이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 은퇴 후에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회복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회복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S&P 500 ETF는 매우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4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하던 D씨는 S&P 500 ETF에 자신의 은퇴 자산의 80%를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출렁이면서 불안해졌지만 그는 10년 후 이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나머지 20%는 채권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해가며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와 자산 분산을 잘 활용한다면 S&P 500 ETF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S&P 500 ETF 모든 것을 걸어도 될까?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S&P 500 ETF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S&P 500 ETF는 미국 시장에 집중된 펀드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흔들리거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내 자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거의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시기에 은퇴 자산을 모두 투자했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시장이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시 상승했고 2010년대 후반에는 큰 수익을 안겨주었어요. 따라서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B씨의 사례를 한 번 더 볼게요. 그는 2007년에 은퇴하면서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넣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자산은 반토막이 났고 은퇴 후 생활이 큰 위기에 처했죠.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이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식 외에도 채권, 현금성 자산, 부동산 리츠 REITS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분산 투자 전략.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분산 투자에 있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훌륭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주식 외에도 채권, 부동산 리츠,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체적인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C씨의 사례는 좋은 예입니다. C씨는 S&P 500 ETF에 60%의 자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채권과 부동산 리츠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채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고 부동산 리츠에서 매년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자산의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에, 일부는 성장성이 높은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은퇴 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4. S&P 500 ETF에 몰아넣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만약 S&P 500 ETF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며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부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비해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면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도 자산을 꾸준히 증식하려면 주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만약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S&P 500 ETF는 여전히 매우 유망한 투자 상품입니다. 5. 전문가가 조언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 마지막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제안해 볼게요. S&P 500 ETF 전체 자산의 5,060%를 투자.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2,030%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시장 하락 시 손실을 보완합니다. 부동산 리츠 REITS 1,015% 투자. 부동산 배당 수익으로 은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510%. 유동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필요 자금을 대비합니다. 이런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S&P 500 ETF는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매우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하면 S&P 500 ETF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쯤 되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연금, 목돈, 노후 대비 등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닥치면 아직 몇 년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아직도 젊은데? 라며 늦지 않았다고 애써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한 명씩 퇴직 안내를 받다 보면 그제야 나도 슬슬 준비해야 되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지 해도 2030대처럼 쉽게 구직이 안 됩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월급이 훨씬 낮거나 몸이 힘에 부치는 일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현실이 뒤늦게 훅 밀려오죠. 이렇듯 50대 이후 은퇴자 중 90%가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50대 은퇴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평생 직장이란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었고 직장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오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주변 동료나 선후배가 하나둘씩 나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기서 퇴직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니 영업실적이니 여러 이유가 엮여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 일정 과장의 마지막 출근. 정 과장 가명은 25년 동안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인정받고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60은 무난히 채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정 과장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1순위 대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버틴다고 해도 남은 건 회사 안에서의 찬밥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어느새 53세 나이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죠.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래도 이 정도 퇴직금이면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생활비, 자녀 학비, 주택 대출금 일부 정리 등을 하고 나니 목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도 경력 쌓았으니 다른 회사에 가면 되겠지라고 자신했던 것도 잠시 다른 회사에서 더는 중년 영업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50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기회도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까? 은퇴 후 빈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너무 미뤘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에도 아직 몇 년 남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생기는 기간과 은퇴 후 지출이 필요한 기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60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요즘은 50대 초중반만 돼도 퇴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8090세까지 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50대 초반에서 일을 그만두면 최소 30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연금 수령도 60대 중반 이후부터 가능하고
그마저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이라 생활비로 빠듯하죠. 사례 이 부부가 겪은 자영업 실패. 김 씨 부부 가명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면서 가진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업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고 둘 다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꽤 손님도 와주고 이 정도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식자 재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매출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출까지 끌어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이미 50대 후반이라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고 부인은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그렇게 몇 년간 벌어둔 돈,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종잣돈까지 다 소진해버리고 난 뒤 남은 건 부채와 가계 부담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안일하게 나중에 퇴직해도 자영업으로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 실패했을 때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실패 사례가 늘면서 결국 빈곤층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3.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소득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번다면 상황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몸이 힘들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제로 0에 가깝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둔 돈이 많다면야 괜찮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을 묶어놓은 분들이 많지 현금 자산이 여유로운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례 3월세 수입이 전부인 57세 A씨. A씨가 겪는 40대 중반쯤부터 그래도 노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상가 하나를 대출 끼고 마련했습니다. 초반에는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든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이 죽고 상가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월세가 수개월씩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55세쯤에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과 세간의 기대처럼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가가 비어 있으니 아무런 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결국 A씨는 버티다 못해 상가를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하는 금액에 못 팔아 손해가 컸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만 간신히 마련했고 새로 구직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되든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3040대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4. 우리는 왜 대비를 못했을까?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안심.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그러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테크 정보. 재테크,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것만 듣고 덜컥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부담과 교육비. 50대의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에 대한 지나친 믿음. 우리 회사 탄탄하니 명예퇴직이 오더라도 퇴직금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거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5.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 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 확보.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살던 집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최대한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와 직업 역량 강화. 50대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역량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자격증이나 기술을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시점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 배우자와의 노후 계획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6.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면. 우리가 5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노후 준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건 사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극단적인 빈곤의 길로 갈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 자금과 은퇴 자금 중장기 운용 자금을 구분해야 해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을 찾아도 일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생활이 가능한 안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두고 나머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다른 수익원을 찾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갑자기 빈곤해지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중년층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배움을 멈추면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이 말은 사실 거칠게 들리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생 일만 해왔는데 막상 일을 멈추고 나니 앞이 깜깜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아무런 출구도 찾기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해보고 가족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앞으로의 인생, 절대 빈곤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꼭 번듯한 대기업, 고연봉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지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같이 움직여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